중세 유럽 성문 앞 침 흘리는 무시무시한 대형견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왕자와 공주의 침실을 지킨 건 요 솜사탕 같은 말티즈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말티즈는 거의 살아있는 고성능 레이더였습니다. 암살자가 문고리만 살짝 돌려도 주인님 웬 놈이야 하고 날카롭게 지저대면 밖에서 대기하던 근육질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오는 시스템이었죠. 아니 근데 왜 하필 말티즈였을까요? 일단 털이 안 빠져서 고급 친구 망칠 일 없고 작아서 어디든 안고 다니는 이동식 경보장치였거든요. 무엇보다 적들이 에이 저런 쪼꼬미가 뭘 하겠어 하고 방심하게 만드는 게 핵심 전략. 지금 거실에서 잠만 자는 우리 집 막둥이 사실은 유서 깊은 왕실 경호원 출신이었다니까요. 댕댕실록 구독하고 지식 한입 더. 말티즈는 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성격 파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녀석들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왕실의 작은 파수꾼 출신입니다. 만약 괴한인이 왔는데 참아야지 했다? 그럼 주인은 그대로 끝이었겠죠. 오직 참지 않고 미친 듯이 지저대는 녀석들만 간택되어 번식된 이른바 생존형 분노인 셈입니다. 게다가 과거엔 항구에서 쥐를 잡던 실력파였습니다. 쥐 잡는데 양보와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바꿔보는 거죠. 결국 오늘날 말티즈가 참지 않는 건 당신을 지키려는 뼈아픈 노력이 유전자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턴 무서워하지 말고 리스펙트 해주세요. 물론 당신의 고막은 안녕하지 못하겠지만요. 나는 작지만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의 정체, 일명 소형견 증후군입니다. 흔히 말티즈는 자아비대증에 걸렸다는 농담이 돌죠. 거울 속 자신의 작고 귀여운 피지컬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본인을 사자나 호랑이급 맹수로 믿기 때문에 덩치 큰 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참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녀석들 주인에 대한 소유욕은 거의 집착 수준입니다. 내 주인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 때문에 주인 근처의 모든 것을 위험 요소로 규정하죠. 낯선 사람, 다른 개, 심지어는 무생물인 택배 박스까지 엄격하게 검열하며 지저댑니다. 참지 않는 말티즈는 사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세상을 지키려는 본인만의 정의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정의감의 유효기간은 다음 간식이 나올 때까지지만요. 여러분의 말티즈는 오늘 무엇을 참지 않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참지 않는 성격으로 유명한 하얀 솜사탕, 말티즈. 그런데 이 녀석들이 중세 유럽에선 살아있는 영물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사람들은 말티즈를 컴포터, 즉 위로자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귀여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전설에 따르면 아픈 사람의 품이나 배 위에 말티즈를 올려두면 강아지가 사람의 병을 대신 흡수해서 낫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거의 걸어다니는 구급상자 취급이었죠. 물론 과학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말티즈의 체온은 사람보다 2도 정도 높은데 털까지 부드럽죠. 복통 환자에게 말티즈는 아주 훌륭한 천연 온찜질 팩이었던 겁니다. 병을 대신 가져가준다는 믿음이 생길 정도로 따뜻했던 댕댕이. 오늘날에도 이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변함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강아지는 어떤 위로를 주나요?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지식은 역시 댕댕실록. 여러분, 갤러리에 본인 셀카보다 강아지 사진이 더 많으시죠? 에휴, 이놈의 극성이라며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2000년 전 로마인들도 못 참았던 인류 공통의 유전자니까요. 1세기 로마 몰타섬의 총독 푸블리우스에겐 목숨보다 아끼는 강아지 이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인사 시인 마르티알리스는 이 광경을 보고 이런 시를 남깁니다. 이사는 입맞춤보다 순수하고 보석보다 귀하며 처녀의 애교보다 달콤하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주접계의 조상님이죠? 총독은 이사가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다가오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화가를 불러 초상화를 그리게 했죠. 얼마나 똑같았는지 이사가 그림 속 자기 모습을 보고 나네? 하고 착각할 정도였다나요? 예나 지금이나 소중한 건 기록해서 남기고 싶은 법. 오늘 여러분의 이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당장 카메라를 들어보세요. 댕댕실록이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스코틀랜드의 비운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 다들 알지? 근데 1587년 그녀가 참수당하던 그 살벌한 현장에 예상치 못한 동행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죽음을 앞둔 여왕이 단두대에 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 그런데 그녀의 풍성한 드레스 자랑 밑에서 뭔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거야. 설마 자객? 아니었어. 그건 바로 여왕이 목숨보다 아꼈던 작고 소중한 말티즈였던 거임. 주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겠다고 몰래 드레스 속에 숨어 들어왔던 거지. 와... 충성심 실화냐? 처형이 끝나고 신하들이 시신을 수습하려 하자 이 작은 녀석이 피투성이가 된 채 튀어나와 곁을 떠나지 않고 구슬프게 울부짖었대. 역사상 가장 슬픈 개충성 레전드 인정? 주인을 위해 목숨 건 댕댕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더 궁금하면 구독받고 기다려.
댕댕실록이었어? 여러분, 이 작고 소중한 말티즈의 얼굴엔 까만 콩 3개가 박혀있죠? 근데 이 까만 색소, 알고 보면 지중해의 뜨거운 맛이 만든 생존의 흔적이라는 사실. 말티즈의 고향 지중해는 자외선이 거의 치명타급이거든요. 털은 하얗지만 피부까지 분홍색이면 바로 화상 입고 피부암 엔딩. 그래서 피부와 점막을 검게 진화시켰습니다. 특히 이 발바닥까지 까매야 진정한 블랙 앤 화이트의 완성. 이게 바로 말티즈 미학의 정점이죠. 근데 이 하얀 실크털 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 로마 인사들은 특별한 하얀 가루, 백토를 뿌려 기름기를 잡고 미백을 유지했습니다. 그야말로 원조 드라이 샴푸였던 셈. 눈부신 화이트 실크와 칠흑 같은 블랙 색소의 미친 대비. 이 정도면 지중해가 낳은 가장 완벽한 예술 작품 아닐까요? 더 놀라운 강아지 역사는 댕댕실록에서 확인하세요.